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전 정확하게 69,000원대의 고가를 잡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신성 델타테크를 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를 기다리면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기다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오늘 나온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CCS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CCS가 오늘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CCS 관련돼서 신성 델타테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건데 그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댓글로 그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8%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가에서 50% 이상, 거의 한 6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쵸, 20%대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이 정도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쵸? 이 정도의 가격대라는 건 11월 초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자, 이미 4만 원을 이탈한 가격대를 회복한 게 20% 급등한 가격대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초전도체에 눈을 현혹시킨 과정에서 그쵸, 시세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건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하는 산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을. 성장의 꽃이 뭘까요? 실적입니다. 그쵸? 에코프로가 지금 왜 빠지나요? 에코프로가. 요 내용부터 짚고 갈게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그쵸? 정말 기세등등하게 올라가다가, 그쵸? 지금 70만 원까지 왜 빠지나요? 저가는 60만 원도 간당간당 할 정도였습니다. 하락폭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고가 대비해서. 대충 그어봐도 60% 정도의 하락폭이 나옵니다. 그쵸? 아예 작살이 났다는 거죠. 요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년? 빨라야 1년입니다. 정말 빨라야 1년이에요. 그쵸? 성장하는 산업에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근데 성장하는 산업이 주가가 그쵸? 1년도 안 된 그 시간 동안 15배가 오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두루짓는다? 아니면 100만 원이면 고가보다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3년 동안 안전마진이 한 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까지 올라간다고 한들 그쵸? 몇 프로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아니지, 300%면 4배니까 그쵸? 100%가 2배죠. 4배니까 24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그쵸? 지금 매수해서 240만 원이 확실하게 간다. 매수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15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됐죠? 중간에 30%짜리의 조정이 나옵니다. 30%대. 자, 그렇다는 건 이쪽 구간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적으로 공략하는 투자자라면 여기서 내가 고가를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여기 한 70만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언제예요? 정확히 요 가격대입니다. 요 가격대. 12만 원, 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왜?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됐지만 150만 원까지 올라가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가 빠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어떤가요? 산업의 초기에 있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주가가 6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적에 대한 확인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드렸었던 거고, 충분히 이 한 60% 정도의 하락세, 몇 프로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쵸? 50에서 55% 사이. 요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20%의 반등을 보인다고 한들 몇 프로 떨어진 것과 같다? 40% 하락한 것과 같다. 반등이 반갑긴 하지만 왜?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오늘 매수하는 가격대가 아닌 겁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사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CS 초전도체 내세운 매수자 주식 양수도 계약 이양 완료. CCS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신성 델타테크가 번쩍했을까요? CCS가 오늘 거래 정지거든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경영진 영입 추진 소식에 급등세를 타온 CCS가 최대 주주 변경을 끝마쳤다. 최대 주주가 이현삼에서 컨텐츠하우스 210으로 변경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그쵸? 컨텐츠 하우스는 지난 9월 25일 이현삼 씨로부터 CCS 지분 24.24%를 200억 원에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자기 자금 50억 원을 계약금으로 건넸고 지난 10일 W 대부 파트너스 등 4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50억 원을 잔금으로 치렀다. 컨텐츠 하우스 210은 총 160억 원을 차입하는데 지분 24.24%를 전부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 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이 실행된다.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거죠. 1월 9일까지면 대략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고, 그쵸?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CS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CCS 지분 24.24% 계산하기 쉽게, 그쵸? 25%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CCS의 지금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CCS 지금 3,600원이었을 때 오늘 거래 정지예요. 2,000억. 그쵸? 여기서 400억에서 대략 500억 사이 정도. 그쵸? 요 정도 지분인데 여기서 내가 매수하는, 그쵸? 여기 컨텐츠 하우스 210 총 160억 원 차입하는데 24.24%를 전부 담보로 제공했다. 그쵸? 담보 제공 기간은 딱 증권사에서 돈이 안 나오죠. 그리고 지분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으로 매수하는 게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선납, 그쵸? 차입금 150억 원은 뒤로 땡긴 거고 50억 원을 주고 24.24%를 200억 원대에 넘겨받기로. 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팔고 나온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CCS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자, 보세요. 이런 시세가 나왔습니다. 여기 따라가야 될까요? 내일 확인하고, 그쵸? 시세가 연결된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었던 마지막 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선 가격적인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 끝났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시간의 거래를 봐야겠죠. 그렇죠? 시간에 5% 빠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시간의 거래는요, 상승시키죠. 상승시켰을 때, 시간의 거래는요, 상승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기억하세요. 상승시켰을 땐 다음날 갭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시키죠. 그러면 고가에서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이 가격 부담을 토대로 내가 뭘 해야 돼요? 한 가지 내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가에 매도할 준비를 한다. 그게 언제예요? 시가입니다. 시가. 보통 시간에서 급등하는 종목 중에 급등세를 보이는 건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렇게 역배열로 전환된 상황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시간에서 급등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정말 대박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럼 정말 나이스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역배열 구간에서는요.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60일 이평선이 꺾이는 그 구간은 아직까지 한 달, 2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 10월 12일 날 형성됐었던 고가가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이 고가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역배열 구간이 훨씬 더 빨리 나왔겠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이 고점만 빠지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이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고가가 빠지기까지의, 즉 정배열로 전환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한 달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길면 2달까지도 더 걸리는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놈들입니다. 몰라서 짓거린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않았다면, 그쵸? 재료가 있는 주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 고가에 잡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방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다른 종목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3에서 4%, 많으면 5에서 6%까지도 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한 두 번, 세 번까지도 상한가 또는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칩스 앤 미디어 오늘 1.4%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 나갔나요? 장 시작 전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시가 5.8, 고가 17.9, 매수 시점 8시 48분.
그러면 이때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이 체결됩니다. 29,000원에. 고가 못 잡는다 그랬죠? 고가에서 그쵸 빠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5% 수익은 나온다. 내가 정확하게 고가를 잡아서 수익이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AP 위성. 자, 보세요. 어떻게 됐죠? 8시 55분. 그냥 주문 두면 시가에 14,000원에 체결이 되죠. 고가 얼마입니까? 14.75%. 그렇죠. 내가 5% 정도를 포기하고 보더라도 5%의 수익이 떨어진다. 수수료를 1%씩 제하더라도 4% 더하기 4% 나옵니다. 그쵸. 오늘 시장 어땠어요? 코스닥이 1.89%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자, 종가 0.99%에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 구간인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초가 매수를 무조건 단타로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파스넷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1박 2일짜리로 바뀝니다. 1박 2일짜리로. 그런데 제가 오파스넷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왔던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오파스넷 오늘 시초가 종목입니다. 이거 10시 11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보이시죠? 오파스넷 오늘 시초가 종목입니다. 한동훈 관련주고 내년 총선이 있다. 총선이 끝나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고요. 선거가 임박해 있을 때 이슈가 되는 후보군이 재편될 수 있지만 큰 움직임은 변동이 없다. 자, 선거 스케줄이 변동이 안 된다는 거죠. 내년 총선이 내후년으로 밀리나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정치 테마는 선거 일정 중 대선을 앞두고 스케줄에 맞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 즉 저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케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슈가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한동훈 관련주를 먼저 집중해야 되고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 혹시라도 이렇게 밀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초가에는 어떻게 되죠?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주식은. 근데 그 스토리가 초전도체처럼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안 된다. 자, 근데 선거는 어때요? 선거는 내년 4월 달에 총선은 100%의 확률로 하죠. 그렇죠? 만약에 선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겪어보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식으로 분류한다? 신고가를 기준해서 분류한다는 겁니다. 재료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그쵸?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10% 이상의 수익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보세요. 이건 11월 10일 지난 금요일인데 젠큐릭스 DI 그쵸?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젠큐릭스. 자, 젠큐릭스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시초가는 무조건 단타로 진행한다. 그러면 종가에 제가 매도했겠죠. 왜? 분봉상에 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오늘은 왜 매도해요? 5%, 3% 이렇게 훅훅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봉에 체크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 보세요. 11.07%, 고가 29.82%, 종가 21.43%, 10% 수익으로 마감이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신고가 구간을 내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를 포함해서 그쵸?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까요? 신성 델타테크 언제부터 시세가 나왔죠? 요때부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매수할 수 있다? 여기다. 그럼 저가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럼 요건 뭐예요?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물려있으면 내가 매도해야 된다. 얼마에? 62평 기준에서. 그게 뭐예요?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급해요. 급해서 무조건 소통방으로 입장해서 멘탈 잡으세요. 정확하게 멘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는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쵸? 제 지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살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살려드리는 게. 돈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하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한 충분한 시세가 나왔다면 내가 더 이상 공략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빠졌죠. 여기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쌍봉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때는 프리미엄 빠질 때 기다리고 쌍봉 기다리자. 그랬을 때 30% 먹고 빠지자. 근데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다? 고가 구간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그 내용 쭉 올려보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 신성 델타테크 62,800원 10월 10일
그쵸. 한 달도 넘은 일이죠.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된다. 10월 10일 오후 12시 49분 장중입니다. 이때 62,8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만원대에서 20%나 반등이 나왔는데도 38,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반드시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걱정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가격대가 잡혀 있는지, 그쵸? 이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쵸?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가져가셔서 제가 자료로 남겨드릴 테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그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신성 델타테크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배우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은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